네, 이번 시간에서는 이식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냐 양도 아니냐 그 내용을 보는데요.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전번 시간에 배웠던 대로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대가를 받고 사실상으로서 상대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양도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요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갖추었으면 양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한다면 요 내용은 팔다예요. 팔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팔았냐에 따라 가지고 장사냐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겠는가 하는으로서 구별되는데 여기에서 판매 목적의 물건을 팔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에 대한 이유로서는 장사죠. 장사에 따라서 사업소득이니까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로서 과세되는 겁니다. 하나, 판매 목적의 물건이 아니라 사용 목적의 물건을 팔았다고 한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이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의 실질적 내용과 맞춰볼 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 아파트에 대한 내용은 사용 목적입니까? 아니면 판매 목적입니까? 사용 목적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팔았을 때 적용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가 바로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팔다 이랬으면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는 양도소득이에요. 다시 이렇게 봅시다.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하다, 아파트를 팔다 했어요. 건설업체니까 그 아파트에 대한 내용은 판매 목적이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이렇게 나왔을 때 앞에서 판매 목적이란 전제가 붙었다. 건설업체란 전제가 붙으니까 아까 보니까 사업에 대한으로서 종합소득세로서 과세하는 거죠. 그럼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가 과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판매 목적에 대한 내용을 보고 상품 그래요. 상품인 부동산 나와도 마찬가지 종합소득세로서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고요. 또 상품을 보고 저희들은 재고자산 그래요.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팔다 이럴때도 마찬가지로서 종합소득세 과세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히 부동산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사용되는 자산을 보고 고정자산 그래요. 이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하고 연관 지어보기 위해서 고정자산에 대해서 세부적 내용까지 살펴봐요. 세부적 내용까지 살펴볼 때에 고정자산은 형체가 있는 거, 있을류, 형체형 해가지고 유형 고정자산, 형체가 있는 상태로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유형 고정자산, 없을무, 형체형 해가지고 형체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자산, 무형 고정자산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부동산과 연관 지어볼 때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형체가 있는 거죠. 형체가 있는 거니까 이때에 대한 이유로서 고정자산에 대한 이유로서 유형 고정자산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형체가 없는 무형 고정자산은 포함되지 않겠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형체가 없는 무채, 없을 무자, 형체 채자, 무채의 상권은 양도소득세 과세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리고 형체가 없는 권리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래서 대표적인 거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광어권에 대한 내용 형체가 없음으로써 양어소수의 과외상물에 들어가지 않고요. 어업권에 대한 내용도 형체가 없으니까 포함되지 않고 영어권에 대한 내용도 형체가 없음으로써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부동산 이렇게 나왔으니까 준부동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준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한 내용은 형체가 있으나 준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주죠. 그리고 부동산에는 부동산 권리를 포함시킵니다. 여기에서 왜 부동산 권리를 포함시키냐면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용익 물건 배웠을 거예요. 이 용자가 사용할 용이고요. 익자가 수익 익자예요. 사용 수익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부동산 권리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동산 권리가 양도소득세 과세상물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지상권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전세권에 대한 내용도 사용되는 물건이니까 해당이 되죠. 전세권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권에 대한 내용도 해당된 물건으로서 들어간 것처럼 보이겠으나 이 지역권에 대한 내용은 민법 시간에 배울 때에 소유권과 별도로 팔 수 없다겠어요. 그러면 소유권과 별도로 팔 수 없는 거니까 지역권만 따로 팔 수 없음으로써 지역권은 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어렸을 때 지역권을 팔았을 때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임차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민법에서 배웠을 때 법적 권리가 아니라 경제적 권리라고 배웁니다. 경제적 권리에 대한 내용은 등기를 행해줌으로써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 앞에다가는 등기된 이 전제를 꼭 붙이는 거예요. 이제 아는 것은 임차권 앞에는 등기된 이 단어가 있어야 과세 대상물이라고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반대적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이렇게 나왔으면 과세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로서 아시면 되고, 그리고 부동산 취득 권리인데 이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글자 그대로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내용,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포함이 되겠죠. 또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내용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발행된 채권으로서 주택 상환 채권이 있어요. 이 주택 상환 채권에 대한 내용을 일반적 채권에 대한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서 채권하게 되면 앞에다가 상환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 붙이지 않냐면 초등학생도 또 유치원생들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만기 때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것은 다 아니까 상환자를 붙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채권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현금 취득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상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비교해 볼 때 채권 앞에 이 채권에 대한 내용은 상환자를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적 경우가 아니고 특수한 경우예요. 특수한 경우로서 만기 때 주택으로 상환받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주택으로 상환받으니까 주택 취득 권리로서 크게는 부동산 취득 권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구별점에 대한 내용을 찾았어요. 구별점에 대한 내용은 채권 앞에 상환이란 단어가 있고 부동산이 나왔으면 부동산 취득 권리, 채권 앞에 상환이란 단어가 없으면 그때는
현금 취득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 채권 이랬으면 채권 앞에 상환자가 없음으로써 이건 현금 취득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 토지 상환 채권 이렇게 나왔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채권 앞에 상환자가 있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은 토지로서 만기 때 상환받으니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 취득 권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파트를 당첨받았다 하였으면 계약금 지급됨으로써 그 당첨된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할 수 있는 권리예요.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 부동산 취득 권리로서 해당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한 내용 기억하세요.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3번 출제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양도 권리이나 이 내용은 아파트 당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주식에 관한 내용인데 주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공개된 법인의 주식으로서 상장 법인의 주식이 있고요. 공개되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 있는데 상장 법인 주식에 대한 내용은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고 대주주만 과세합니다. 상장 주식은 누구만 과세? 대주주만 과세라는 거죠. 그리고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내용은 장외 거래의 주식을 말해줘요. 장외 거래의 주식을 말함으로써 증권시장 육성과 관계없으므로 대주주도 소액주주도 과세다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그리고 주식에서 파생된 내용으로서 파생 상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로서 코스피 200의 선물환, 코스피 200의 옵션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맞게 나오니까 간결하게 파생 상품에 대한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상물에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타 자산이 있습니다. 이 기타 자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4개 들어있죠. 4개의 내용인데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2개 주식에 대한 내용은 버리시고 2개적 내용으로서 영업권 앞에 형체를 만들어주면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정자산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바로 형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타 자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이렇게 나왔으면 형체가 만들어짐으로써 해당되는 것이고 부동산 권리에 대한 내용도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 단순히 영업권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무채상권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영업권 앞에서는 형체가 만들어진 내용이 나타나줘야 기타 자산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 명칭은 따지지 않고 일반인보다 싸게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해운 형태로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기타 자산에 들어간다 하면서 한 문장으로서 넉 줄 나와져요. 그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합시다. 명칭에 관계없이 이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명칭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든지 신경 쓰지 마시면서 글자에서 이용권이란 단어 아니면 해운권이란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만 보자마자 기타 자산 하시면 돼요. 골프 회원권 기타 자산, 콘도미니엄 회원권 기타 자산, 주주 회원권에 대한 내용도 기타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죠. 이게 바로 과세 대상물이에요. 이제 여기 과세상물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죠. 가정을 해서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면 양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과세상물에 해당됐다고 가정했으니까 유상, 사실상 소유권 이전 요 두 내용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이로서 무상 양도 아니겠죠. 형식상 소유권 이전 여기도 양도가 아니겠죠. 이제 양도냐 양도 아니냐에 대한 내용의 구별에 대한 이로서는
과세대상물에 들어갔다고 가정했으니까 대가 받고 소유권 이전으로서 팔다에 들어갔으면 양도, 팔다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양도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봤는데 여기서 양도냐 양도 아니냐에 대한 내용의 구별에 대한 내용으로서 간결하게 양도인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키단어,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키단을 알기 위해서 양도인 경우에 대한 내용은 노란색으로 적어줄게요. 그리고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은 빨간색으로서 적으면서 비교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다 보세요. 팔다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팔다죠. 소유권 넘겨주고 물건 받다 물물 교환 팔다죠. 소유권 넘겨주고 빚값 받다도 팔다입니다. 여기서 먼저 보는 거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팔다 매도 매각 끝말이 이 말이 나온다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하시면 되죠. 또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물건 받다 물물 교환 교환이죠. 교환 단어 나왔으면 양도다 하시면 되는데 두 개 조심하실 게 있어요. 두 개 조심할 걸 뺀 나머지에 대한 내용의 교환은 양도입니다. 먼저 적어놓고 본다면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여기서 법의 명칭은 맞게 나올 거니까 법 명칭이 볼 필요 없이 끝에서 교환 나왔다면 이 단어 보면서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여기서 토지 경계 변경이란 말에 대한 내용은 토지의 경계를 토지의 지번을 올바르게 정정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교환되는 걸 말해줘요. 토지 지번을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교환된다는 말은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양도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교환 취소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 말자 뒷내용 보지 말고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교환 취소, 민법에서 배웠을 때 취소란 말 배웠죠.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취소하였으면 소급에서 무효다. 취소하였으니까 여기다는 소급에서 무효가 됨으로써 이 교환이 아님으로써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서 교환 취소 아니면 토지 경계 변경 이 말이 없는 교환이 나왔던 단어는 문장에 대해서는 양도다 하시면 되고요. 이게 없는 토지 경계 변경 교환 취소란 말이 나왔던 교환에 대해서는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넘겨주고 빚값 받다라는 의미로서 양도인데 이건 대물 변제죠. 대물 변제에 대한 내용도 양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혼 시 위자료 지급 가름하여 대신하여서 과세 대상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이 양도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대표적 내용으로서 아는 거 위자료 지급 나왔으면 양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경매당하다. 경매당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도 빚 갚은 거죠. 양도고요. 경매에 대해서 조심하실 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경매란 말이 나왔는데 뒤에서 자기 경락이다 이 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자기 경락이란 말이 없는 경매가 나와 있는 문장에 대한 내용은 양도하시면 될 것이고 수용된다에 대한 내용도 양도에 해당되죠. 그리고 또 세금을 물납하다 재산세에서 물납에 대한 내용으로 부동산으로서 납부케 합니다. 그럼 부동산의 소유권은 지자체에 이전되고 그 대가로서 재산세를 다 납부했으니까 양도다라는 내용으로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이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다. 개인이 법인에게 현물 출자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법인에게 이전되고 법인은 그 대가로서 개인에게 지분,
주식을 줍니다. 그럼 A는 개인은 소유권 넘겨주고 대가 받았으니까 양도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부담부 증여가 있어요.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으로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담부 증여 나오고 그리고 뒤에서 채무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다 내용 빚 갚았다라는 내용으로서 양도에 해당됩니다. 하나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뒤에가 채무 외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다 내용은 증여로 가는 거죠. 자,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러한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A가 소유하고 계시다가 이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어요. 그러면 은행은 채권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의 채권은 은행이 해소할 채권은 얼마나 적겠죠? 5억 적었어요. 이게 바로 저당권 설정 등기예요. A 입장으로서 A가 이 토지에 채무에 대한 내용 5억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 시가 10억이었을 때 이걸 B에게 증여합니다. 그럼 B는 증여를 받겠죠. 증여받았을 때에 A 입장으로서 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빚 채무 5억을 B한테 안기면서 갚았어요. 물건으로서 채무를 갚았으니까 그 채무 5억에 대해서는 뭘로? 양도.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뭘로? 증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판단할 때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채무 이 말 나왔으면 양도, 채무 외로 나왔다면 증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문장을 가보니까 문장에서 무상 나왔다. 무상 나왔으면 이건 양도가 아니겠죠.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을 가볼 때에 무상이라는 단어가 있고 끝에서 명예라는 단어가 없다. 그럼 무상만 나왔다는 거예요. 양도가 아니에요. 또 담보랄지 양도 담보 이 말 나와도 양도가 아니죠. 민법에서 배웠을 때 양도 담보는 형식상 소유권 이전으로 배워져요. 행상 소유권 이전이니까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담보, 양도, 담보 이렇게만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하나 뒤에서 연결해서 채무 불이행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다 내용 대물 변제예요. 대물 변제니까 이때는 양도다. 이런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명의신탁,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은 증여 추정이라고 민법서 배웠겠는데 여기서 키를 잡아주면 신탁이라는 단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신탁이라는 단어와 교환 단어가 겹쳤다면 신탁이 우선됨으로써 신탁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서 아시면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유물의 분할, 공동 소유 물건의 분할되면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진 것이니까 양도가 아니다. 재분할에 대한 내용도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지는 게 양도가 아니에요. 또 공유물 분할 그러면 재산 분할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재산 분할 이렇게 나와도 양도가 아니죠. 하나 뒤에서 연결해서 지분 변경이 있다. 지분 변경이 있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에 대한 일로서는 양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서 볼 때 이렇게 가정합시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내용이 A와 B와 C가 이 토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소유된 물건이었다 하면 지분 표시가 없을 때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A가 3분의 1만큼 분할 등기했다면 자기 소유권 자기 가져가는 거니까 양도가 아니겠죠. B가 C가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여기에서 서로 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다시 분할했다. 재분할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양도가 아닌데 C가 자기 지분 10%를 대가받고 소유권 넘겼어요. 이건 어떨까요? 이건 양도겠죠. 그래서 지분 변동이 있다 이렇게 말이 뒤에서 연결됐으면 양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환지 처분이에요. 환지 처분 이 말 나왔으면 뒤에서는 지목 변경,
지번병력 이 말이 꼭 맞게 나오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마시고 환지처분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설명드리겠는데 A라는 사람이 이러한 밭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이 밭이 있는 요 지역이 도시 개발 사업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소유자들은 사업 시행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내용의 소유권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A도 이 밭의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시켜줬어요. 이랬을 때에 A 너 소유권 이전이니까 양도소로서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A는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되지 않을 거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양도 아니겠죠? 취득이 아닙니다. 사업 시행자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환지합니다. 요 한자가 밖으로 한자 땅 지자 지목을 바꿔서 대지로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넘겨줘요. 이랬을 때 사업 시행자 너도 소유권 이전으로서 양도다 하면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할 수 없음으로써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양도가 아니겠죠? 취득이 아니죠. 이 내용이 뭐냐? 환지처분. 환지처분에 대해서는 양도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채비지, 보류지 배웠어요. 채비지는 적은 개념, 보류지는 큰 개념. 채비지가 보류지 안에 들어있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은 채비지, 보류지 나오면 같다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밭으로서 이 밭에 대한 내용의 가액 전체로서 대지로 소유권 환원시키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정도 가액만 대지로서 사업 시행자가 줍니다. 이 정도 가액은 이만큼에 대한 으로서 사업 시행자에 남아있죠. 이게 뭐냐? 채비지예요. 요 비자가 비용 비자, 요 채자가 대체할 채자. 비용을 현금 대신에 땅으로 받겠다는 것이 채비지죠. 그럼 A는 현금 대신에 사업 시행자에게 땅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사업 시행자가 포크레인으로 긁어내니까 비용 들어가죠. 그 비용을 A는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현금 대신에 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채비지에 대한 내용은 대물 변제로서 양도입니다. A 너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또다시 도시개발 사업을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 양도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B한테도 받고 C한테도 받고 했으면 채비지에 넣어줌으로써 충당이에요. 이제 문장으로서 보류지 충당 이렇게 나왔다면 양도를 보지 않는다 되는 것이고요. 하나 조심하실 점으로서 환지를 매각하다. 이 환지를 팔았다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 팔므로써 도시개발 사업과 관계없음으로 인해서 환지의 매각, 보류지 매각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양도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만지에 대한 내용은 자기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보다 적게 받은 경우로서 이건 양도다 이렇게 나오겠죠. 양도로 되어 있죠. 보시면은 이만큼이 자기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인데 이만큼 받았다 하면 이 정도만큼의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에 이전되고 대가를 현금으로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가만지에 대한 내용은 양도로 해당되는 것이고 반대로 증환지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취득이죠. 증가된 부분이 취득이죠. 자, 여기서 이만큼이 자기가 권리 면적인데 이만큼 받았다 했으면 권리 면적보다 많이 받은 요 부분이 증환지죠. 이건 취득으로서 취득세 납부하는 거지 양도세 납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증환지 이렇게만 나왔다면 취득이다. 하나 증환지 매각 그러면 팔았죠. 팔았으니까 양도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매매 원인 무효 소유의 매매 원인 무효 소로서 소유권 환원되다 이랬으면 매매하였던 원인이 재판 판결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그러면 재판 판결에 의해서 무효가 됐음으로써 끝말에서는 소유권 환원이란 말이 나올 거니까 예단능도 양도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이 칠판에 적어져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았으면 이 키드만 알았으면 양도인 경우와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